자, 근데 그 기존에도 이렇게 웬 가속기라는 분야는 예. 예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예, 지금도 맞습니다. 있고요. 그죠? 근데 기존에 그러면 웬 가속하는 그 기법이나 그것들은 어떤 거였고, 그다음에 이런 새로운 이제 비디오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맞는 새로운 아키텍처 기반의 어떤 기법은 어떻게 다른지 그 두 개를 좀 비교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웬 가속, 그러니까 웬 가속의 니드가 가장 나왔던 건 아까 얘기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집중화, 컨솔리데이션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러면서 이제 지사라든가 원격 근무자들의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대한 그 성능이나 효율성, 생산성 부분이 크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파일 전송하는 데 많이 그렇죠. 쓰이군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파일 전송 또는 이메일, 네네.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어떤 데이터 백업 같은, 그래서 대용량의 어떤 이제 파일 또는 컨텐츠들을 전송하는데 이제 그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밤새 전송해도 뭐 백업 받은 데이터를 전송을 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를 이제 푸는 게 이제 큰 이제 숙제였었고,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이제 크게 세 가지 네. 기술로 이제 바이트 캐싱, 네. 이거는 이제 어떤 데이터들의 바이트 패턴들을 두 개의 장비, 본사 쪽 또는 데이터 센터 네. 또는 지사의 장비에서 그 패턴을 동시에 저장을 해서 실제로 동일한 패턴이 다시 전송이 필요해질 경우에는 그 패턴에 대한 일종의 그 메타데이터, 그 데이터를 가리키는 데이터 네네. 또는 어떤 토큰 이런 것들만 전송을 하면서 위치값만 전송하는군요. 그렇죠. 데이터에 대한 그 전송을 줄여주는 네. 역할을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압축하듯이 실제로 이제 데이터 중에 텍스트 파일들 압축이 네네. 가능한 컨텐츠들은 뭐 70에서부터 많게는 90%까지 압축을 해서 전송을 하면서 그 전송량을 또 줄여주는 네네. 효과.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거는 그 TCP 프로토콜이 저희가 이제 70년대 초반에 네. 아주 열악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개발이 된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보수적인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일정량의 데이터를 보내면 항상 에크를 받아야만이 다시 그렇죠.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라운드 트립이 굉장히 많이 오버헤드가 필요한 맞는 거죠. 예, 그럼.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TCP/IP가 우리가 예전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몇십 년 전에 나온 거니까 그때는 네트워크 불안정하니까 진짜 어떤 상호 항상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렇죠. 체크해야만 되는 예.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대용량화돼 있고 네트워크 자체가 음. 70년대 초반의 네트워크랑 너무 차원이 틀리고 그래서 이제 그 프로토콜의 어떤 비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동일한 이제 어떤 장비의 솔루션이 들어가게 되면 네. 그 프로토콜의 통신 자체가 네. 그 TCP라는 표준에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좀 더 자신만의 더 이제 대용량 전송 또는 네트워크에 좀 더 지능적으로 적응을 해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적용을 한 거죠. 네. 지금 아까 그 바이트 캐시 얘기 들어보니까 요게 보면 이제 요즘 좀 중복 제어 기술 3년 전부터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중복 제어 기술이 여기서 좀, 예. 좀 유래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지금. 예, 맞습니다. 말씀 이쪽 들어보니까. 바이트 어떤 바이트의 패턴들에 대해서 네. 그런 게 이제 스토리지 쪽에 이제 중복 제어 기술로 이제 활용이 된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이제 좀 같은 형태의 네.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캐싱이란 말이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건 이제 기존에, 예. 기존 기술이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바뀌게 된 겁니까? 결국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웹이나 이제 비디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술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일종의 이제 웹을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웹이라는 거는 대용량 어떤 파일 전송과 틀리게 하나의 이제 브라우저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면 웹 오브젝트 또는 뭐 파일들을 개별적으로 이제 불러와서 그렇죠. 이제 페이지에 표시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기존의 이메일이나 파일 전송과 틀린 어플리케이션의 형태에 맞는 가속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뭐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실시간으로 이제 전송이 필요한 비디오라든가 예를 들면 라이브 방송 또는 이제 VOD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디오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리얼타임 프로토콜 뭐 이렇게 해서 UDP 트래픽 그 프로토콜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UDP로 전송되는 비디오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가속 그 기술들이 네.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이나 비디오에 대한
어떤 전용의 어떤 가속 기술들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그 QoS 기능. 네. 이 부분은 이제 가속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뭔가 우선 처리가 필요한 부분. VoIP의 어떤 보이스 트래픽들을 뭐 어떻게 별도로 가속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네트워크 네네. 환경에서. 그런 것들은 먼저 보내주는 타임 센시티브한 거는 이제 먼저 보내주는 이러한 이제 QoS 기술, 이러한 크게 세 가지 부분들이 새로운 이제 기업 또는 IT 환경에서 필요한 네. 기술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좀 뒤에 네. 이제 세부적으로 또 오케이. 설명을 할 수 있을 자, 것 근데 같습니다. 이런 기술을 안 쓰고 기존에 아까 파일 전송하는데 네. 쓰인 것만 쓴다면은 예를 들면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국내 네이버 국내에서 잘 보이지만 예. 미국이나 유럽이나 예. 이런 데서 네이버 보면은 예. 되게 뭐 10초가 아니라 몇십 초 걸릴 때도 있잖아요. 예. 화면 뜨는데 예.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일종의 뭐 CDN 기술이라고 그래서 컨텐츠를 미리 갖다 놓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웹에 대한 가속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네이버나 어떤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에 메인 화면 하나를 띄우는데 그 안에 이제 파일이 약 한 150개 정도. 네. 그러니까 150개 HTTP 어떤 그렇죠. URL로 파일을 가져야만이 실제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그런 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많은 라운드 트립이 TCP 단에서 이제 네네. 소모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보면 이제 한국에서 유럽까지의 인터넷 구간에서 평균 이제 라운드 트립 타임 네. 데이터 패켓 하나가 왔다가 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한 300ms가 네. 정도 됩니다. 홉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장애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300ms면 예를 들면 아까 140개 오브젝트가 있다 그러는데 일반 포탈에 네. 그거를 100개만 왔다 갔다 한다고 네.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어. 300ms 곱하기 네. 100을 하면 어. 이론적으로 30초가 나와요. 진짜 그렇네요. 예. 어. 그래서 그냥 PC를 처음 켜서 네. 뭐 유럽의 영국이나 뭐 프랑스에서 국내 포털 사이트를 탁 띄우면 네. 실제 30초, 뭐 40초 이렇게 해야만이 그 페이지가 이제 뜨는 게 되는 거죠. 네. 어. 결국은 이제 그 웹에 대한 부분들은 오케이.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런 이슈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해소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그 방법들 한번 보기로 하죠. 그래서 그 가장 이제 심플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오래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웹이 처음 나오면서부터 그 오브젝트 캐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웹의 그 컨텐츠, 웹 컨텐츠를 로컬에 저장을 해서 한번 첫 번째 사용자가 가져간 컨텐츠를 두 번째, 세 번째 사용자에게는 이제 로컬에 저장된 컨텐츠로 전달해주는 네. 가장 이제 심플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오래된 직관적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기존의 이제 웬 가속 기술은 어떤 이러한 기능들을 이제 갖고 있지 않으니까 네. 어쨌든 간에 그 데이터 센터 또는 인터넷의 어떤 원 서버에서부터 컨텐츠를 항상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가져와서 그거를 웬 구간에 전달할 때 네. 그 양을 줄여준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오브젝트 캐싱의 어떤 장점 부분이 실제로 서버 쪽에서 아예 가져오질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컨텐츠가 얼마나 유효한가, 어떤 이러한 이제 컨텐츠의 유효성이나 이런 기술들만 정확하게 뒷받침이 되고 네. 튜닝만 된다 그러면 네. 웬 구간에 그리고 데이터는 전혀 두 번째 사용자부터는 웬 내 뭐 토큰이나 메타데이터도 가져올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웹 자체가 이제 아주 작은 오브젝트들이 많이 오게 되는 형태니까 그 가속 효율이라든가 데이터 회선을 줄여주는 거나 그다음에 이제 서버 부하를 줄여주는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솔루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그 비디오가 많이 쓰인다고 할 때 이제 어떤 기업 내 얘기하시잖아요. 예. 예를 들면서 트레이닝 쪽 제일 많이 쓰인다고 예. 그랬는데 이러닝 쪽. 예. 이런 경우에 브랜치 오피스가 예를 들어 어디 연손이다. 예. 그죠? 수원엔 연손이다. 예. 하면 본사에 있는 것들을 해서 연손에 50명이 PC로 본다. 이런 거 없이 한다면 그죠? 비디오가 뭐 800K짜리가 50개가 온다 그러면 동시에 그거 죽을 거 아닙니까? 그 라인이 그렇죠. 버티지 못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그것이 하나만 오고 웬에서 하나만 오고 그다음부터 랜을 사용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딱이겠네요. 예. 그럴 때. 그러니까 공유되는 컨텐츠, 그러니까 연수원이나 이런 환경에 어떤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교재 같은 경우도 네. 다양한 이제 좀 리치한 컨텐츠로 뭐 텍스트라도 이제 전송이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비디오도 교육에 많이 활용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이러한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은 서버 부하 또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큰 장점을 줄 수가 있죠. 네. 자, 이게 두 번째 요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되게 유용한 건가요? 이거는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사스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또는 이제 어떤 이러닝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사스 형태로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고 네. 기업에서 이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그 새롭게 대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가속에 대한 어떤 명분이랄까 이런 것들이 더 커졌는데요. 실제로 그 웬 가속 장비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본사나 지사에 네. 각각 한 대씩 장비가 들어가서 그 둘 사이에 아까 이런 그 그렇죠. 가속 기능을 제공을 했었는데 네. 저희 이제 블루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웹에 대한 가속 기능들을 통해서 실제로 인터넷에 대한 그러니까 한 대, 지사의 한 대의 장비만을 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컨텐츠를 오브젝트 캐싱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서너 가지의 어떤 다양한 웹에 최적화된 가속 기능을 적용해서 가속을 함으로써 네. 이제 그 기업에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솔루션이 들어가서 네. 결국은 IT 부서에서는 웬 가속기를 놔서 업무용 트래픽에 대한 가속이 그렇죠. 그 구매의 이제 명분이었는데 실제로 지사에서 현업부서는. 현업에서의 사용자들은 예를 들면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사용자들도 회사의 이제 기업 뭐 그룹웨어라든가 뭐 ERP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분들도 사무실에서 국내 포털 뉴스 사이트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이제 아까 국내 포털에서 유럽에서 30초 걸리던 것들이 네네. 블루코트가 들어가면 이게 5초, 6초 만에 그 페이지가 뜨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아까 같은 캐싱 기능을 통해서. 그래서 그쪽에 오히려 IT 부서 쪽에 네. 그 현업에 있는 이제 직원분들이 더 높은 평가를 한 경우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효과였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일즈포스나 네. 클라우드로 인터넷으로 그렇죠. 어플리케이션이 가게 되고 그게 전부 100% 웹으로 대부분 구현이 되고 있거든요. 클라우드에서의 네. 구현되는 어플리케이션들. 그러면 이제 그 컨텐츠들에 대한 어. 가속을 제공을 해주게 되면서 인터넷에 대한 어떤 가속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 내에서의 실제 이제 그 생산성이라든가 또는 네. 비용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일석이조네요. 예, 그럴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부분이 아주 되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 같은데요. 그 요즘같이 사실 그 기업의 이제는 지사라든지 뭐 이제 일방적으로 그냥 문서만 받는 그런 것이 조직이 아니라 이제 예. 뭐 자생적으로 여기서도 뭔가 많은 걸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러려면은 지금 여기처럼 뭔가 외부에 인터넷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들하고 지속적으로 뭔가 이거를 컨택하고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을 되게 신속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추가로 또 장비를 사기에는 돈도 많이 들고 그렇죠. 관리하기도 힘들고. 예, 맞습니다. 네. 아주 좋은 포인트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다 보면 딱 보면 야 이건 진짜 괜찮다는 게 딱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이건 참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자, 근데 자 피처는 되게 좋은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의 또 가장 또 그 컨설이 뭐냐면 자 좋다. 근데 안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실제로 어떤 퀄리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여기서 하나 기업 내에 쓰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런 기법이 어떤 검증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죠. 검증 부분은 아마 이제 실제로 이제 적용 사례나 이런 부분들 네. 이제 그 뒤쪽에 이제 설명을 드려서 뭐 실제 사용 사례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그 웹에 대한 어떤 기술들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 쭉 정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블루코트가 90년도에 이제 웹 캐싱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웹 쪽의 가속 기능 여기에 얘기한 뭐 어답티브 리프레시나 뭐 파이프라이닝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기술을 2개를 넣기도 했는데 네. 특히 이제 HTTPS 네.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이런 기업 내부 클라우드화된 어플리케이션은 전부 다 이제 SSL 암호화된 트래픽을 그렇죠. 쓰게 되는데 그렇죠. 그 HTTPS에 대한 처리와 그 안에 암호화된 이제 HTTP 그 SSL 안에 웹 트래픽에 대한 가속 기능을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15년이라는 이제 긴 세월 동안에 네. 이제 솔루션을 개발하고 계속 공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고객들의 경험들을 피드백으로 제품 쪽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그 제품화 시켰기 네. 때문에 이제 웹 쪽에 대한 그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